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배인명입니다. 오는 4월 2일에 실시되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한 선택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구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청장 후보 기호 1번 장인홍입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서상범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의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토론이 진행되고요.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공약 검증 토론, 그리고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서부터 기산되고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사회자의 제지에 따라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화면상 우측에서 좌측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후보자의 시작 발언입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서상범입니다. 구로는 과거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로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주거환경, 공원 녹지, 교육시설 등등 구로는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 주민은 절실히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 정당이 지역 주민의 지지에만 기대어 현실 안주한 결과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전쟁터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로가 이를 이끌 새로운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IT나 AI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의 레거시 산업이 결합해야만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로는 기계, 섬유 등 기존의 레거시 산업을 보존하고 있기에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이 구로를 글로벌 창업 거점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구로가 글로벌 창업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때 수익성 분담금 등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국민행복 8대 권리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새수른 새부대에 기호 3번 서상범을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청장 후보 기호 1번 장인홍입니다. 구로구민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자기 재산 지키겠다고 구청장직을 내팽개친 전임 구청장에 대한 실망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눈앞에 펼쳐진 반헌법적 계엄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구로구민의 한숨과 걱정은 더욱 깊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노심초사하는 구로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파괴 행위가 현재 진행형이지만 구로구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뛰어난 회복 탄력성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고 중단된 구로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로를 잘 알고 구로에 헌신해온 준비된 후보, 수권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정당이 구로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멈춰선 구로를 빠르게 정상화하고 구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저 장인홍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잘하는 새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공통 질문에서는 사회자의 질문에 일단 두 분의 후보자가 모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 후 상대 후보자에게 한 번씩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지역 현안에 관한 것입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구로구의 지역 현안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현안은 무엇인지, 그 이유와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 현안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구정 중단 상태의 회복과 주민과의 소통 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임 구청장의 불통 행정으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고요. 협치와 주민자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구민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 직속으로 민원실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 간담회를 정례화할 생각입니다. 구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기반의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구민 참여가 살아있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기호 3번 조국 혁신당 서상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로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두 가지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재개발 재건축 문제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수익성과 분담금 문제 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구로는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로를 글로벌 창업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로의 전반적인 가치가 상승한다면 수익금, 분담금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전, 낙후된 주거시설, 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생지원금 문제입니다. 광명 등 다른
시도들은 다 민생지원금을 올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로에도 주민 1인당 1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시행한다면 도시 전체의 소비가 진작되어 지금 어려운 민생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서상범 후보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말씀하시면서 수익성과 분담금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익성을 높여야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수익성을 높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상범 후보께서는 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별다른 묘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 수익성이 예, 정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익성 문제, 분담금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이웃 광명은 해낸 사업을 왜 구로는 해내지 못하고 있느냐. 모두 수익성 분담금 문제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로의 디지털 단지를 글로벌 창업 거점으로 거듭 태어나게 함으로써 구로 전체의 전반적 가치가 상승한다면 수익성 분담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낙후되고 안전이 문제되는 건물들은 소규모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아 사업이나 신통기획 등을 통해 또는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반대로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예, 장인홍 후보님 5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과거 공약들 또는 과거 업무 계획들을 짜집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인홍 후보님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시간을 드린 다음에 발언 부탁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제 공약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로구청장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남은 임기가 1년의 기간, 1년 2개월 정도의 기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의 얘기를 밑바탕을 깔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1년 안에 현실적으로 해낼 수 있는 직접적인 수행 가능한 사업을 공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1년간에 지금 보궐선거를 통해서 재임하게 되는 임기 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현실성 있는 공약을 위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공약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조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고척 근린공원 인조잔디 시공 과정이나 천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등의 문제로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이 노정된 바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내실 있는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구청장이라는 직책은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비전을 가진 구청장이 되냐에 따라 그 도착지는 천양지차입니다. 그 주민의 목소리를 어디든지 달려가서 듣고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하는 그런 구청장의 자세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는 조례를 개정해서 상설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시민 배심원단을 만들어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를 담당하는
갈등 조정 담당관 등의 제도를 신설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까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는 현재 주민과 행정관의 갈등을 빚고 있는 5대 현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5대 현안의 갈등의 주요 원인은 전임 구청장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누가 뽑아주었습니까? 주민들이 표로 선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주민과 만나고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청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구에는 이미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에는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가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주민들을 만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인데요.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가 먼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예. 예, 저는 구로에서 28년간을 생활해 오면서 장인홍 후보께서 지적하신 5대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5년 전, 10년 전에도 유사한 현안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거대 정당, 거대 양당이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인홍 후보께서는 새롭게 구청장이 된다면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예, 어떻게 해결하실지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거대 정당 말씀하셨는데요. 거대 정당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구로에는 현재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문제, 장례식장 문제, 신도림 TQVCT 용도 변경 문제, 천왕동 수소발전소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구로울 지역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이 민원 주민들을 지금까지 함께 만나왔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협의해 나왔습니다. 저는 상대 후보께서 이런 경험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이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이 전임 구청장의 불통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행정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만나주지 않고 자리를 회피하고 이렇게 이 문제를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 지난 더불어민주당 구로울 지역의 수석부위원장을 일하면서 만나왔던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30초입니다. 네, 구로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다고 하시니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아시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문제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행법상의 여러 가지 권리와 관련되는 부분과 또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 또 여러 가지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관련되는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2심까지 제중장례병원의 거부 처분이 취소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만 가지고 모든 행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면 구청장이 어디든지 뛰어가서 그 문제를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 다문화 장점을 살리는 발전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로구는 2024년 말 기준 서울시에서 등록 외국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 그 수가 23,747명에 달하는 등 다문화적 인구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한 구로구 발전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희농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에 앞서서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다문화라는 용어보다는 상호문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에서도 상호문화팀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우리들의 일방적인 시선이 반영된 것이고 상호문화라는 말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변화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사업을 바라보고 추진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관내 남구로 시장 등 다문화 소비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상권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문화 관점에서 외국어 가능 주민을 통역요원 등으로 양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로가 서울을 넘어서 글로벌 포용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조국 혁신당 서상범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국제적인 나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없다면 생존하기 자체가 어려운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역사적 또 지리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문화는 예를 들자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나 버럭 오바마도 다문화 가정의 아들들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구로 산업 디지털 단지 내에 외국에서 오는 여러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구로에 살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로에 거주하는 예가 적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도시로 구로를 성장시켜서 외국 인력들도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든다면 다문화 문제를 보다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안산에는 다문화 플러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출입국 문제, 구직 문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구로에는 아직도 그것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초입니다. 이 다문화에 대한 말씀입니까? 주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로에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내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마치시고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 서상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구로 주민들이 자치구청장을 선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설 자리입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인홍 후보님께서 마치 지식을 체크하듯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적절한 질문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기호 3번 조국 혁신당 서상범 후보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후보께서 소속돼 있는 민주당 출신의 많은 시의원들 또 구청장 분들이 그간 구로구를 열심히 이끌어 왔습니다. 다만 정체되어 있고 혁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인홍 후보께서는 그동안 시의원으로서도 2번에 걸쳐서 근무를 하셨는데 왜 안산에 10년 전에 이미 마련된
다문화 플러스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로구에 갖춰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 지역에는 다문화가 주로 중국 동포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아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다문화 비중이 높은 학교에 상담사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들을 많이 했고요. 또 가족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특히 가리봉 지역이 중국 동포들과 우리 내국인들이 어울려 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여러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안산과 구로는 다릅니다. 안산은 글자 그대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요. 우리 구로, 특히 가리봉 지역, 구로 지역은 중국 동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구로와 안산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공통 질문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구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공약 검증 토론입니다. 먼저 후보자의 공약 발표로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 한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끝나면 공약 검증 토론회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공약 발표를 한 후보자에게 상대 후보자가 2번의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공약 발표는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핵심 공약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두 진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로 디지털 단지를 글로벌 창업 거점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를 위해 국제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컨대 EU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허라이즌 기금 같은 데에 젊은 창업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구가 앞장서 나서서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행복 8대 권리 사회권 선진국 방안을 구로에서 최초로 실현하겠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방안은 단순히 특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로서 사회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권리로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로에서 실현하겠습니다. 구로는 사회권 선진국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훌륭한 그런 지역입니다. 예컨대 구로는 1인 가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구로의 1인 가구 세대 수는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로서의 권리를 특혜가 아닌 혜택이 아닌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가 불편하지 않도록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자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공약 검증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서상범 후보님께서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보면 신도림과 구로 쪽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 같은데 구로는 갑과 을이 있고 선곡으로 보면 넓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신도림 구로에 편중된 공약이 많은데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장인홍 후보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로는 과거 역사적으로 안양천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뉘어 있고 또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은 구로 디지털 단지의 글로벌 창업 거점과 또 8대 저희 사회권 선진국 방안이 주된 쟁점으로 있고
그밖에 현재 5대 현안으로 돼 있는 것 중에 신도림 현대백화점 용도 변경 문제, 또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인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이나 철도 지하화 문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는 구로 서쪽에 갑구에 여러 가지 그 학교 부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재개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이 노후화되는 문제, 또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현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동쪽과 서쪽, 갑구와 을구를 구분하지 않고 문제를 형평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립니다. 예, 어쨌든 구로 갑쪽 공약들이 많이 잘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갑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구로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신구로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구로선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신구로선은 시흥부터 목동까지 연결하는 전철입니다. 사실 구로 지역의 구로구에 서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1호선과 더불어 신구로선을 만드는 것은 그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타당성, 예비 타당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공급 문제 등이 해결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35 구로 지속가능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공공건물 이러한 분야만이 아니라 교통, 주거, 지역경제, 교육복지 등 종합적으로 10년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성과 정보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은데 적극 지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삶의 질을 높여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 중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소비를 증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일할 만 나는 구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융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름이 재밌습니다만 배달 앱인 구로 땡겨요도 확대 시행할 생각입니다. 네 번째, 15분의 행복, 즐거운 주민 생활권 보장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예술 공간, 생활체육시설, 공원 등 이제 이런 시설들은 주민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공원은 탄소 중립 시대의 필수적인 기본권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생활권 내에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주민 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아유 키우기 좋은 구로 학교 교육 환경비를 대폭 증액하고 학습하는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자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약 검증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조국 혁신당 서상범 후보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예, 장인홍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약은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의미는 좋지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모든 공약들이 이전 민주당 출신 구청장 후보들이 다 약속을 했던 공약들입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다시 공약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 2호, 3호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도시발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립했는데 주로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 등 물리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것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후위기, 기본소득,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변화 등 다양한 영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새로운 도시 이슈, 주민참여도시라든가 탄소중립도시라든가 기본사회도시라든가 이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추진, 주민들과 함께 참여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과 정보 제공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성 제고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주거 밀집 지역 이 역에서는 경제성이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법 개정도 일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제가 구청장 직속으로 추진위원회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호 3번 조국 혁신당 서상범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예, 그 민생지원금은 저희 구로군의 소비를 진작하고 또 여러 가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2개 지자체가 올해부터 민생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후보께서는 과거 1인당 10만 원 400억 정도의 민생지원금이 재정 부족으로 어렵다는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드립니다. 예, 민생지원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인당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서상범 후보하고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1인당 10만 원의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면은 구로구 인구를 40만이라고 봤을 때 40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간접적으로 구로구의 예산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라 그러죠. 결산이 끝나면 남는 금액을 순세계 잉여금이라 그러는데 전년도에 올해의 순세계 잉여금을 예측을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25년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산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가결산을 해봤을 때 처음에 예산에 반영한 순세계 잉여금이 690억 정도였는데 실제로 지금은 530억 정도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즉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5월에 준비해서 7월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감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제가 들어가서 구로구의 예산상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이래라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자유 주제를 가지고 또 그리고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 시간은 각각 5분씩 드립니다. 5분의 시간에는 본인이 질문하는 시간 그리고 상대 후보자가 답변하는 시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과 답변이 가급적 1분을 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또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중이라도 답변을 중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분의 토론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서 후보자님 공약을 봤습니다. 네, 그중에 철도 차량기지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의 국제 컨벤션 센터 조성 이러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서 후보자님은 지금 구로 철도 차량기지 이전 이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지하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주장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사전 예비 타당성 검사가 0.95로 일이 못 돼서 한번 좌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후보지를 구한다면 기지 이전 또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차량 지하화 문제 특별법이 개정이 됐고 올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마련이 돼서 지금 서울시와 구로구 그 경인선 경부선이 상당히 유망한 지역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화 문제로 통해서 차량 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상부 공간을 공원 또 여러 가지 금융시설이라든지 컨벤션 센터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그 비용 자체도 그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통한 그것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차량기지 지하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수많은 주민들 또 민관협력체를 통해서 함께 추진했던 지역의 수많은 정치인들 뭐 이런 것들과 좀 배치되는 듯한 느낌이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철도 차량기지 문제는 어쨌든 지난 기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무산됐고 지금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시키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로구에서는 용역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기지 지하화 문제는 전임구청장도 초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토 의견 끝에 불가한 걸로 어려운 걸로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나서 뭐라 그럴까요? 지금 1호선 전철 지하와 연관돼서 본다면 지하철이 1호선 경인선이 지하화되면 현재 차량 기지와 이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이전하거나 이것을 지하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한 계획도 현재는 확정돼 있지 않아서 좀 이렇게 차량 기지 지하화를 벌써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조금은 주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일은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 일은 장인홍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등 중앙정부 또 서울시 등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저희 경인선 경부선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물론 지방 부산이나 대전 등은 그 경제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특히 서울 지역에 그 여러 가지 철도를 지하함으로써 그 상부를 개발하고 그 비용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혜택은 시민들, 국민들한테 가는 이런 그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 또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긴밀히 요청드리고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발벗고 나서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철도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말씀 주신 것 같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와도 협력하고 협상해야 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해결해 나가고 국토부의 교섭력을 또 강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열심히 이 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엔 기호 3번 조국 혁신당 서상범 후보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 먼저 장인홍 후보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께서는 과거 기본소득 등을 주장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소득 등에 대한 장인홍 후보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예, 기본 사회가 있지요. 기본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해당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토대를 구로구에서 시작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기본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은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광역 차원에서 함께 추진해야 더욱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현재 서울시는 이러한 기본 사회 취지에 좀 같이 의견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후보님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은 좀 듣고 그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끝나지도 않은데 끊으면은 좀 예, 제가 30초 이상 기회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 4가지 정도 질문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 드린 거는 그 현재 공약에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린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후보님께서는 과거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지지 발언을 철회하신 것입니까? 네, 우리 조국혁신당 후보께서 그런 질문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서울시 의원 시절에 이런 기사가 실린 거를 저도 확인을 했고요. 저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저희들은 진화된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진화된 민주당이 지금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그 사람의 작은 행동, 발언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결과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이낙연 지지 기사가 있었다는 건 숨기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의 장인홍은 이재명과 함께하는 그러한 장인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그 정치인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린 의견입니다. 그 이낙연 총리에 대한 그 지지는 현재는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후보께서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께서는 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 혁신회의에 소속되어 계시거나 혁신회의에 지지를 받거나 또는 혁신회의와 협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더민주 서울혁신회의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여러 가지 가치와 의견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나름대로의 철학과 가치관의 기초에서 어떤 일관된 목적과 일관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장인홍 후보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이낙연 총리에 대한 부분과 또 혁신회의에 대한 부분은 그 입장이 조금은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중도 우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속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52시간 근로시간에 관련된 반도체 특별법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중도 우파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후보께서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정책적 입장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민생과 주민을 위하는 데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로 구민 모두를 위한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로구 살림을 책임질 구청장은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구분 없이 구로 구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저는 가져다 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남아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주도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자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로 구민 여러분, 저희 구로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정체를 벗어나 선왕권의 중심, 서울의 중심, 나아가 국제적인 구로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와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 중 어느 후보가 진취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구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두 진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IT, AI 등과 레거시 산업이 결합될 때 폭발적 잠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노량진 수상시장에서 신선한 회를 기존의 배달 방식과 달리 배달하는 앱을 개발해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구로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러한 혁명을 통해 구로 전체가 새롭게 태어나고 구로의 가치를 향상시켰을 때 구로의 주거 문제, 교통 문제, 다문화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면 충분합니다. 배가 1도만 틀어도 목적지는 천양지차가 됩니다. 구로 주민 여러분께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신다면 저와 조국혁신당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저희는 3년은 너무 길다는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새 부대에 저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오늘 이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구로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50여 년간 구로에 살아오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시민운동과 의정활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구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만들어 온 경험으로 구로가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로는 멈춰 있습니다. 떠나고 싶은 도시가 아닌 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구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노후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구로사랑 상품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민생을 살려내겠습니다.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구로를 만들겠습니다. 걸어서 15분 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장밋빛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진짜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심판의 선거입니다. 이제는 구로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구로 교체, 정권 교체, 서울 교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구로를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구로의 미래를 바꿉니다. 기호 1번 장인홍, 일 잘하는 새 구청장 반드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두 후보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이 시간이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3월 28일과 29일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요. 본 투표는 4월 2일 실시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